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의 엔진에서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땅을 뒤흔드는 괴음과 함께 누리호가 힘차게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실제 위성을 싣고 가는 비행인 만큼 위성 임무 수행에 맞춘 오후 6시 24분 전후 30분 안에 반드시 발사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통신 이상으로 발사가 한 차례 미뤄지기도 했지만 연구원 관계자들의 밤샘 복구 작업 끝에 목표한 시간에 맞춰 누리호는 세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섰습니다. 발사 2분 5초 만에 가장 무거운 발사체 1단이 분리됐고 이어 위성보호 덮개인 페어링과 기체 2단 분리도 성공했습니다. 발사 13분여 만에 초속 7.6km로 목표 고도인 550km에 도달한 누리호. 이제부터 진짜 임무 수행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내보냈습니다. 2호 위성 7기도 20초 간격으로 차례대로 사출됐습니다. 해외에서 발사할 때는 벌써 카이스트에서 위성 보내는 과정부터 너무너무 생각할 게 많고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편했고 위성을 운송하는 발사체로서 성능 검증에 성공한 누리호. 과기정 통보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후년부터 다시 3차례 추가 발사를 통해 안정성 높이기 단계에 들어갑니다.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만큼 우주산업 발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누리호를 보며 환호하는 나로 우주센터 관계자들. 긴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누리호에 실려 우주에 올라간 위성 8기는 어제 저녁 고도 550km 태양 동기 궤도에서 순차적으로 내보내졌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도가 높은 건 실용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소형위성 2호는 누리호 발사 40여 분 뒤인 어제 오후 7시 7분쯤 남극 세종기지에서 처음 고유 식별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이어 7시 58분쯤 대전 카이스트 지상국과의 초기 교신에 성공했고 오늘 새벽 대전과 해외 지상국을 통해 모두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교신을 통해 위성의 자세와 송수신 기능, 데이터 처리와 태양 전력 생성 기능 등을 점검해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7일간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셋 위성은 모두 4개의 큐브 위성 가운데 2개의 교신은 성공했지만 나머지 2기는 아직 교신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과기부는 밝혔습니다. 또 3개의 산업체 큐브 위성 가운데 2기는 위성 신호 수신을 통해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고 나머지 1기도 지속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부는 가장 중요도가 높은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한 만큼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과 임무 수행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정상 작동이 확인된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앞으로 2년 동안 태양 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15바퀴씩 돌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뉴스인 뉴스 순서입니다. 앞서 머릿기사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3번째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대한우주독립,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건데 정부는 앞으로 4차, 5차, 6차 발사를 민간기업이 주도해 반복 발사를 끌어가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민간의 기술 이전도 추진이 되는데 한국에서도 미국의 스페이스X와 같은 우주기업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이은정 해설위원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은 과학 전문 기자라서 어제 누리호 3차 발사 더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고요. 잠시 전에 정부가 실용위성 8개의 교신 관련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위성 발사는 성공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위성 신호에서 비콘 신호 얘기를 했었는데요. 비콘 신호라는 것은 위성이 초기에 살아있다고 삐삐 이렇게 보내는 신호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제 비콘 신호가 지나가면 서로 명령을 주고받으면서 제대로 된 신호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5개 위성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은 비콘 신호를 지나서 제대로 된 명령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요. 나머지 3개 신호는 아직 비콘 신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천문연구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천문연 입장에서도 아직 좀 더 시간을 지나서 지켜봐야 되지만 이 정도면 임무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발사에서 앞으로 우주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인터뷰 같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최초로 발사 운영에 참여하여 역할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리호는 기술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3차례 비행을 더 수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누리호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다양한 시도와 비즈니스 모델을 펼쳐나갈 수 있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앞으로 누리호 발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어저께 이제 특보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계 종합 기업이라고 부르던데요. 그럼 이 민간 기업이 이제 발사를 직접 한다는데 굉장히 관심이 클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기업은? 네, 민간 기업이 이제 이 일을 맡게 되는 이유는 앞으로 항우연은 더 좋은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고요. 똑같은 로켓을 계속 항우연이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민간 기업은 4차 발사부터 똑같은 일을 이제 항우연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배워서 6차에는 거의 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제작, 발사, 운용을 총괄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주 항공업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향후 10년 이내에 스페이스 X와 같은 상용 발사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위성 발사를 돈을 받고 위성 발사를 해주겠다, 이런 아주 희망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위성을 해외에 나가서 발사할 필요가 없이 우리 땅에서 발사하면 되고요. 또 해외의 위성도 우리가 발사를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미 위성 분야에서는 세트랙아이라는 아주 독보적인 위성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우주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10년 이내에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누리호를 만들고 이제 발사까지 성공시킨 항우연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KSLV-3라고 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차세대 발사체요? 네, 그렇죠. 어제 발사한 누리호는 3단 발사체였죠. 엔진 추력이 300톤이었고요. 길이는 47.2m였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발사체는 2단이고요. 엔진이 500톤, 그러니까 300톤과 500톤이니까 꽤 커지죠. 그러네요. 그리고 길이는 52m 정도입니다. 탑재 위성 중량이 제일 중요한데요. 누리호는 고도 500km 기준으로 2.2톤밖에 못 싣는데 차세대 발사체는 7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추력으로 보면 달 궤도에도 물건을 보낼 수 있고요. 화성 궤도까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30년에 첫 발사를 해서 달 궤도에 투입을 하고 2032년에는 달에 착륙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청사진대로라면 네. 이제 우주 산업을 전담할 우주항공청 이런 부처들도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우주항공청 그 추진 설립단이 이제 발족을 해서 하고 그렇군요. 있죠. 예. 그래서 올해 말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사실 어제 누리호 발사
뭐랄까 좀 실패를 했으면 항공청 설립이 좀 난항을 겪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데 우주항공청이 왜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주항공청은 미국의 나사와 같은 기관입니다. 민간 기업과 국가 우주 연구 전체를 조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미국의 경우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우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필요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해서 더 유명해졌는데 스페이스X와 같은 이제 미국 민간 우주 기업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뭐 수익은 좀 내고 있는 겁니까? 수익이 꽤 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제 미국은 초기에 억만장자들이 우주 경쟁을 시작을 해서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로 여러 차례 우주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다누리 위성도 스페이스X에 실려서 지난해 우주로 날아갔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블루 오리진을 만들어서 나사와 계약을 맺고 달 탐사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최근에 체결했다고 해요. 4조 5천억 원이요? 네네. 그리고 위성 발사뿐 아니라 사람을 우주로 여행 보내는 우주 여행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영화에서나 보던 우주 여행을 이제 기대해봐도 될까요?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올해 가겠다고 지금 스페이스X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최근에 빅뱅의 탑이 우주를 간다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발사대 앞에서 셀카 찍은 사진을 탑이 인스타에 올렸던데요. 이게 스페이스X가 개발한 스타쉽 우주선을 타고 6일간 달 주변을 돈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올해 간다고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일정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렇군요. 항상 조금씩 미뤄지니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누리호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감사합니다.